야식을 배달하던 50대가 음주 역주행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리포트가 준비돼 있습니까? 네, 리포트를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벽 0시 50분쯤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들이 다급하게 차를 세웁니다. 안 돼. 널브러진 배달통 옆으로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목격자들이 119에 신고한 지 6, 7분 뒤 출동한 구급대가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그제야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는 119에 신고를 먼저 했죠. 그분 뒤에다가 저희가 차를 대놓고 차량 통제하고 저희가 지나가는 차들 옆으로 뺐거든요. 2차 사고 날 것 같아서. 목격자들은 운전자가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변호사부터 찾고 119 오고 경찰 오시니까 나오셔가지고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당당하게. 역주행한 사실도 부인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가 역주행해놓고서 역주행하자면 뭐냐고 그러지. 하고 있잖아. 피해자에 따른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주문이 많아 저녁밥도 먹지 못한 채 치킨 배달에 나선 아버지가 숨지고 한순간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시신을 방치한 채 변호사부터 찾았다는 목격담을 언급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 나올 것 같아. 가해 운전자인 30대 여성과 동승자는 사고 현장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유락입니다. 네, 이틀 전이죠.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된 리포트를 보셨는데 현재 음주운전 역주행을 했던 운전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그 피해자를 사망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귀에 익으신 소위 그 윤창호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서 위험 운전치사라고 하는 그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오늘 오후에 뭐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또 옆에 그 지인이 동승자가 있었단 말이죠.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을 해서 지금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할 그럴 그 예정으로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뭐 전형적인 윤창호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목격자 증언과 그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벤츠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중 처벌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쪽 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탈을 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건 뺑소니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목격자가 그 현장을 발견을 하고 119 신고를 해서 119가 도착을 할 때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백한 그 어떤 피해자에 대한 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는 또는 사망했을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왔을 때 그 해당 운전자가 여성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옆에 있는 동승자도 나왔는데 뭐 벨트가 뭐 풀어져 있고 하는 뭐 그런 사항까지도 목격자들이 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그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분노케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렇게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도 자기는 뭔가 잘못했고 거기에서 피해를 본 그 피해자의 안전보다는 자기의 어떤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해서 변호사를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이 지금 불러일으켜져 있는 상태이고 경찰청장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돼야지 이제 발부 여부가 나오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영장 발부 여부는 확인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그리고 지금 앞선 조두순 사건 그리고 조금 전 음주 역주행 사건 모두 어떻게 보면 술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런 그 음주와 관련된 사건들, 술을 마셨다고 해서 내가 만취한 상태라고 해서 형량이 경감되거나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없어야 된다, 이런 그 사회적인 의견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 술에 책임을 많이 돌려왔었죠. 본인들이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범죄자들의 심리에는 자기가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한 뭔가의 어떤 책임을 누구인가는 돌려야 되는데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그 형법에 의해서 뭐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있어서 형을 그 면제를 하거나 형을 감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그러한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 활동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술과 관련돼서 책임을 그쪽에다가 미룬다든지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감경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음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